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현지 진출 28년 만에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됐습니다.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가 사업진행국가의 증시에 법인을 상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메이트 카나나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카카오는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그룹 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연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CEO 선임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오늘 인도 증권시장에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했습니다.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상장 기념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이 참석했는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오늘 인도 뭄바이의 인도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번 상장은 완성차 기업으로는 인도 증시 사상 두 번째이며 현대차 해외 자회사의 첫 상장입니다. 현대차는 이날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현지 증시 상장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Our journey in India began in 1996. And now, 28 years later, we are going public by launching India's largest IPO in history. 정 회장은 현대차 인도법인은 인도 진출 이후 인도 일부로 자리 잡았다면서 인도가 곧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지속해 투자를 늘리고 연구 개발 역량을 확장해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대차 인도법인은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 표준을 수용하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고 투명하게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협력과 동반 성장 정신에 기반해 현지화에 대한 헌신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현대차 인도법인은 33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차는 조달 자금으로 전기차 공급망 현지화 등 생산 능력 확대에 사용한다는 계획. 현대차그룹은 인도를 전략적 수출 허브로 육성해 향후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사업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났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인도 현대차그룹 간 다각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회장은 모디 총리와 면담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통해 인도 경제발전 정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96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혁신적인 제품과 사회공헌으로 2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며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asically, Hyundai is growing about the loyalty which they have created in last 25 years in India, best features which they have created in the car, and uncompromising quality which they have been in India with the quality. 현대차 그룹은 성장하는 인도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현지에 특화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중장기 전략을 실행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장에 유연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하이테크 신기술 적용과 전동화 생태계 조성 등에 나섭니다. 현대차 그룹은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GM의 푸네 공장을 인수해 설비 개선,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차 첸나이 공장과 기아 아난타푸르 공장과 더불어 푸네 공장까지 완공되면 현대차 그룹은 총 1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양한 차급과 파워트레인을 통해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인도 시장에 특화된 SUV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파워트레인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안전 편리신 기술 등을 적용해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배터리팩 공장 신설, 전기차 고속 충전기 설치 등을 통해 전기차 공급망 현지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메이트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사용자가 친구와 대화하듯 AI와 대화가 가능하다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이프 카카오 AI 2024 행사에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의 변화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통합 AI 브랜드 카나나를 선보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AI 2024를 열어 그룹 전체의 AI 비전과 방향성을 공개하고 AI 메이트 서비스 카나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의 AI 비전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이라며 카카오는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카카오가 연구개발 중인 주요 생성형 AI 모델도 소개됐습니다. 언어 모델은 용량에 따라 카나나 플래그, 에센스, 나노로 분류되는데 글로벌 성능을 갖춘 에센스와 나노를 중심으로 주요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이상호 카나나X 성과 리더는 카카오의 신규 AI 서비스 카나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카나나는 AI 에이전트의 효용을 넘어 AI 메이트로서의 가치를 지향한다며 기존 AI 서비스들이 이용자와의 1대1 대화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면 카나나는 그룹 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개인 메이트 나나와 그룹 메이트 카나로 구현되는 카나나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라는 이용자와의 1대1 대화뿐 아니라 그룹 대화에서의 대화도 기억해 최적화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나는 그룹 대화 안에서의 대화만 기억해 그룹 대화 참여자들을 돕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맥락에 맞는 제안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카카오톡과 별개 앱으로 출시한다는 보관, 연내 사내 테스트 버전 출시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 초 정식 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네, 올해 연말 예정된 우리 금융지주 계열사 CEO 선임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관련해서 금융증권부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금융의 계열사 CEO 선임 절차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금융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 14개 계열사 가운데 은행, 카드사 등 7곳에 대한 차기 CEO 선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지난달 자추위 개시 후에 2차 자추위 진행 계획과 또 롱리스트에 대한 공식적 진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50억 원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내부 통제 부실로 감독당국의 정기 검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당국 검사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공식적 입장만 밝힌 상태인데요. 금융권에서는 현재 우리금융이 놓인 상황에서 자추위를 진행하고 후보군을 압축하는 행보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번 우리금융 계열사 CEO 선임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손 전 회장 친인척 350억 원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내부 사기가 떨어지면서 분위기 쇄신이 시급하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큽니다. 손 전 회장 부적정 대출 사건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로 번졌고 당국 검사 수사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분위기 쇄신과 대내외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대적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번 자추위에 우리금융 계열사 CEO 선임을 두고 우리은행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부적정 대출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조병규 행장 연임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대내외적으로 이 손 전 회장 부적정 사건에 대해서 현 경영진 책임론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조 행장의 연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퇴 가능성은 일축을 하면서 내부 통제 강화와 그리고 조직 쇄신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조직 쇄신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3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대 금융 가운데 우리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 감소 전망이 나왔다고요. 이유가 무엇으로 분석될까요? 일단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총합 순이익 전망치가 4조 7,874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는데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 3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8,9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이 계열사 부진과 비은행 강화 사업 전략에 제동이 걸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8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직접 합병 방식으로 우리투자증권이 출범을 해서 인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실적 기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금융의 비은행 강화 사업 전략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손 전 회장 부적정 대출 사건 때문일까요? 네, 일단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이 올해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그룹 경쟁력의 강화 원년으로 삼고 사업 확장의 속도로 내는 시기였지만 손 전 회장 350억 원 부적정 대출 사건에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우리금융은 당초 8월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조차 못하면서 기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이제 최근 성대규 단장을 주축으로 해서 30여 명 정도 규모의 보험사 인수단을 꾸렸고 인수합병을 위한 본격적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사건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최종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예정인데 해당 결과가 우리금융보험사 인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기검사 결과 우리금융 경영 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우리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시아 소재 제약회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028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인 3조 5,009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 4,600억 원 규모 초대형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 계약까지 체결하며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기록을 3개월여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4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글로벌 제약사들과 9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연 누적 수주 금액은 4조 3,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약 2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에서 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 공장으로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완공 시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달 기준 미국 식품의약품 39건, 유럽의약품청 34건 등 창립 13년 만에 총 326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장과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된 대규모 제약 바이오 업계 컨퍼런스에 잇따라 참석하며 경쟁력을 알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에 세일즈 오피스를 개소하는 등 글로벌 거점을 늘려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국내 최대 호텔 리조트 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에 이어 에어 프레미아 지분까지 인수하며 항공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대명소노가 두 항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합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명소노그룹이 LCC 티웨이 항공 지분 인수에 이어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인수하며 항공업 진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명소노그룹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15일 471억 원을 들여 이대주주 JC파트너스로부터 에어프레미아의 지분 11%를 확보했습니다. JC파트너스의 잔여 지분 11%도 내년 6월 이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획득했습니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티웨이 항공 지분 26.77%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 예림땅과 지분 차이는 불과 2.97%. 대명소노의 항공사업 진출은 그룹 2세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의 수건 사업으로 꼽혀온 만큼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고 서홍성 창업주의 장남으로 2007년 회사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항공업에 진출할 뜻을 밝혔고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대명소노그룹에 잇단 LCC 지분 매입을 두고 두 항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합병 등을 통해 항공업에 진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명소노그룹 측은 두 항공사 모두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습니다. 중소항공사 지분 매입은 숙박과 항공 간 제휴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서학 개미들의 미국 사랑이 식은 모습입니다. 다만 실종된 경기부양책과 금투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국장에 들어오기도 부담입니다. 향후 서학 개미들의 매수 행보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3분기 들어 우리 증시가 저조한 수익률을 내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인기를 쫓아 뉴욕 증시로 향했습니다만 이내 미국 사랑이 차갑게 식은 모습입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최근 한 달간 미국 주식 4억 2,812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4억 달러가 넘는 순매도를 보인 이 기간 S&P 500 지수는 2.37% 급등했습니다. 투심 악화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 강세장, 호시절 끝났다는 의미에 향후 10년간 S&P 500 수익률 3%에 그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이 등을 돌려 마땅한 경기부양책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금투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국내 증시에 들어오기도 부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 분위기 호전의 실마리를 찾아보라고 제언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 고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출주들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전거래일보다 1.31% 내린 2,570.70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2,949억 원과 3,075억 원을 각각 순매도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개인은 5,81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오늘 고려아연 5.34% 지분 획득은 원촌 무효라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주주들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 매수에 참여해준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전행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 주주의 진심 어린 우려를 지지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MBK 파트너스 영풍이 공개 매수로 지분 5.34%를 확보한 것은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그동안 영풍 MBK가 자신들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위법하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해 5.34%의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은 박 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전날 가처분 결정은 자기 주식 공개 매수의 위법성은 본안 소속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고려아연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